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주간 브리핑을 이렇게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풀 영상을 보고 싶은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보면요, 월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표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두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화요일에는 미국의 휴장인데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호주 중앙은행인데요. 동결이 아니고 금리 결정이,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게 제 속마음을 들켜버렸네요. 금리 동결할 거라고 그냥 써버렸네요. 네, 어쨌든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호주에서 금리를 올리다가 멈췄다가 또 다시 올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다행히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호주가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과 졸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일정도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농업 고용자 수 등등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음 주부터 있을 JP모건의 실적이라든지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등등 주요 빅테크들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들이 다음 주도 쭉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주간인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FOMC 회의가 27일 월 말에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를 한번 결산을 해보죠. 우리 상반기 때 위너였던 것은 무엇이고 루저였던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M7이라고 요새는 말 많이 하던데, 흔히 빅테크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62%나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고요. 반도체 섹터도 41%, 일본 증시가 27%, 그리고 유럽의 럭셔리 기업이 26% 상승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위너였다면 루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마이너스 32% 하락하고 회복을 전혀 못했고요. 유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EU에 있는 리츠도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마이너스 13%, 그리고 중국의 하이힐드 채권도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위너와 루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극명하게 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X축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의 성과고요. Y축이 올해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성과가 안 좋을수록 올해는 성과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이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밈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AI의 수혜를 받는 주식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좋았었는데 올해 회복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메가캡 테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안 좋았는데 올해 성과가 정말 좋았다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안 좋을수록 주가가 좋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첫 번째, 3.4%라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었습니다. 세상에 미국이 실업률이 경기 침체가 온다더니 미국의 3.4%면 196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실업률인데,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한 놈 누구야? 빨리 나와! 한 대 맞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정말 많았거든요. 중국이 리오픈하면 진짜 중국 경기가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20.8%가 뭔지 아세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8%인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갖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2.1조라는 건데요. 2.1조는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이 얼마나 예산 적자를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6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위기 이후에 더 강해졌다. 자본주의 위기? 그런 거 없어.
미국 국채 안 믿으면 너 뭘 믿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 있었던 SVB 은행 때문에 생겼던 위기, 그리고 부채 한도 때문에 생겼던 위기들을 극복해내면서 미국은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이고요. 하반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청년 실업률이 20%인데 이 나라에 뭘 기대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눈속임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나놓고 보면 올해 참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모두 다행스럽게도 안정화되면서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자, 눈속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딱 1년 동안에요, GDP의 24%에 해당되는 국채를 제꼈습니다. 제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BOJ가 일본의 국채를 무려 1.1조 달러나 샀는데요. 1.1조 달러면은 일본의 GDP의 24%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샀어요. 반칙 아닌가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8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전략 비축률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그만큼 유가를 못 오르게 만들려는 미국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만큼 원유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가 안 좋아질 걸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유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올해 상반기의 가장 큰 이슈는 SVB를 포함한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였을 텐데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빼서 MMF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텔레그램 등에서 네 번째 바닥이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바닥이 수급 때문에 생긴 바닥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바닥은 SVB가 만들어준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은 부채 한도 우려가 만들어준 바닥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네 번째 바닥이 된다면 높은 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반영된 이후에 생기는 주가 랠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4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감안해보면 저는 이번에도 네 번째 바닥콜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슉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죠. 애플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무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GDP의 약 2배나 되는 규모고요. GDP 순서로 따졌을 때 애플보다 더 큰 규모의,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정말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엑슨모빌, 그리고 J&J, 월마트, 그리고 JP모건,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넷플릭스, 맥도날드, 나이키, 마지막 인텔까지 모두 시가총액을 더해도 애플의 시가총액에는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스트레스 테스트도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난 주말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약 700조 원 정도의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700조 손실이 나오더라도 대형은행은 안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형은행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까지가 대형은행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 망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이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중소형은행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야, 내가 합병할 수 있다고도 했잖아, 옐런이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많은 은행들 중에서 야, 너 미안한데 이거 그만해라, 너는 요렇게 얘랑 이렇게 합병하자, 이런 식으로 합병 과정이나 아니면 망하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이 생기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것을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은행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싸, 배당해야지 라는 거죠. 지금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 은행들이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배당하려고 그냥 아싸,
참 미국의 주주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적응하면서 살자. 우리 이제 무엇에 적응해야 되냐면요. 중앙은행에 더 이상 기대지 말자. 두 번째, 팬티 입고 수영한 사람 나와! 팬티 입고 수영한 사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높다고 불평하기, 있기 없기, 같이 사는 겁니다.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어떻게 해? 사는 곳을 옮겨서라도 더 다녀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바꾼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주요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연초에 조금 올랐었는데요. 이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중앙은행이 기대지 말고 알아서 잘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팬티 입고 수영한 애들 나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내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금고가 2달 동안 7조 원의 뱅크런이 일어난 건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자리에 모인 4사람이라고 해가지고 BOJ 우에다 총리, 그리고 연준의 파월, 22의 라가르드 총재, BOE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까지 모여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분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속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금융 안정이 물가 잡는 것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을 하면 물가를 못 잡더라도 금융 안정이 우선이니까 금융위기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내가 바빠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파운드화가 이렇게 녹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에는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산, 우리의 구매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후위기, 그래서 그린 그로스라는 것이 진짜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 내에서 지금 이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북부 지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같은 새로운 신흥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지역구가 줄어들고요. 오히려 텍사스 지역은 32개에서 36개로 38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중부 지역으로 사람들의 인구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공사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셰일 오일이 나왔을 때 그 비중에 비해서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 종목들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펀더멘탈을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는데, 그 내용들,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은 밑에 댓글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